안녕하세요, 썸부부입니다. 오늘은 부다페스트 노보테 다뉴비에서 멋진 풍경을 보며 아침을 먹고 비엔나로 이동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켈르티역으로 왔습니다. 10시 40분 부다페스트 출발, 1시 20분 비엔나 도착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부다페스트역 라운지로 갑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차 1등석 표를 구매하거나 유레일 1등석 표를 소유한 승객은 각 역의 1등석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한 부다페스트, 비엔나, 인스프루크, 짤스부르크, 린츠, 프라하 등 모든 역에서 1등석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간단한 다과, 빵이나 음료를 먹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기차역 1등석 라운지는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엔나행 열차를 타러 갑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네요. 1등석 열차입니다. 1등석의 좌석은 6개의 좌석이 한 방에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일행이 많은 경우 별실처럼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가는 중에는 일한 분과 동승하게 되어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전원 풍경입니다. 비엔나에 도착했습니다. 비엔나 중앙역입니다. 엄청 크고 복잡한 역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빵 좋아하는 썬 남편은 빵집을 보자마자 구경하러 가네요. 하지만 빵에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지하철 U19을 타고 우리 숙소인 오스트리아 트렌드 호텔 유로파 빈으로 가서 가방부터 내려놓고 비엔나 3대 카페를 모두 가볼 예정입니다.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 썬 남편이 최고로 좋아하는 커피, 그것도 비엔나 커피 맛집을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서 전부 가보기로 했거든요. U19 지하철역은 비엔나 중앙역에서 꽤 많이 걸어가야 하는군요. 자, 이제 티켓을 삽니다. 1인편도 2.4유로로 아주 비싸네요. 여기도 입장할 때 펀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한 번도 표 검사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숙소는 비엔나 링 안쪽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비엔나 링이란 비엔나시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링처럼 원형의 도로 안에 핵심 관광지가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비엔나의 상징 지역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링 안의 숙소는 비쌉니다. 오스트리아의 지하철도 문을 직접 열어야 하는군요. 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성 스테판 광장역에 도착했습니다. 비엔나 링 안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역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니 바로 중세시대 유럽으로 타임머신 타고 온 듯합니다. 스테판 상가 바로 앞이네. 여기가? 코를 키워야지. 스테판 와. 우리 숙소까지는 여기서부터 걸어서 3-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길을 걸어가며 구경하는 것조차 마치 중세시대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풍경이 호텔 앞 풍경이라니요. 호텔 앞 광장에 있는 분수대조차 그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었던 도너의 샘입니다. 체크인하고 6층 우리 방으로 왔습니다. 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중심가 호텔치고는 넓은 것 같습니다. 넓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화장실도 좁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식 화장실이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거리의 모습도 감성이 있습니다. 이제 비엔나 3대 카페 중 가장 유명한 카페 자어로 출발합니다. 바로 걸어가면 5-6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지만 슈테판 대성당을 보러 약간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여기가 슈테판 성당입니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열렸던 비엔나의 대표 성당입니다. 비엔나 관광객은 모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카페 자어가 있습니다. 자어 카페는 1832년경 만들어진 자어 토르테라는 살구잼이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를 판매해 유명해진 유서 깊은 카페입니다. 또 다른 3대 카페 중 하나인 데멜과의 수년간에 걸친 자어 토르테 판매권 논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오리지널 자어 토르테라는 이름의 사용권을 얻었다죠. 그냥 두리번거리며 자어 카페로 가는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기념사진을 찍는 비엔나 젊은이들의 모습도 귀엽습니다. 좋을 때죠. 뛰는 게 합동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자어라고 써 있는 간판이 있는 곳에 같이 줄을 섭니다. 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는 분점이고요. 바로 옆 모퉁이만 돌면 자오 호텔 입구 옆에 본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공되는 음식은 동일한 거라네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본점을 못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썬 남편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틀 후 오픈런으로 본점을 가게 됩니다. 본점 후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어 카페 본점 이야기 계속합니다. 잠깐 기다리고 바로 입장. 1층 자리에 앉으니 빨간색 메뉴판이 눈에 띕니다. 엄청 다양하게 많은 메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리지널 자어 토르테 케이크와 자어 멜랑지 커피, 그리고 우리가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지만 정작 비엔나에서는 아인슈페너라고 부르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어 토르테가 먼저 나옵니다. 진한 초콜릿 케이크에 달지 않은 휘핑크림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멜랑지 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 거품이 올려져 있습니다. 비주얼은 이게 우리가 아는 비엔나 커피처럼 보입니다. 아인슈페너입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커피인데도 유리잔에다 주는 게 특이하네요. 멜란지도 아인슈페너도 아주 맛있습니다. 자오 토르테도 명성답게 한두 입 정도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데도 밀려오는 느끼함과 달달함과 칼로리의 부담은 같이 먹는 커피로는 전혀 해소되지 않더군요. 2층에 올라가 보니 1층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분점에 온다면 1층보다는 2층을 추천합니다. 이제 자어 카페를 나와 또 다른 3대 카페 중 하나인 데멜로 갑니다. 자어에서 데멜까지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자어 카페 바로 맞은편에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알베르티나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호프부르크 왕궁 정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예쁜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이제 CC 무지움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카페 데멜입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많지만 노천 카페에 앉으려는 사람들이고 내부로 그냥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다행히 대기가 많지 않습니다. 카페 데멜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디저트를 납품하던 제과점이었으며 모차르트나 CC 황후의 단골 카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창가 쪽 좋은 자리에 안내를 받습니다. 카페 데멜의 메뉴도 다양해서 선택하기 쉽지 않네요. 데멜에서도 유명한 자어 토르테는 자어에서 이미 충분히 맛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는 맛 같아 보이는 아몬드 롤 케이크를 시키기로 하고 썬 남편은 비교를 위해 아인슈페너를 주문하고 저는 커피가 한 번만에 질려버려 포도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아인슈페너와 포도주스가 나왔습니다. 아인슈페너의 유리잔이 자어보다는 작은데 커피에 비해 크림이 많습니다. 아몬드 케이크는 아는 맛에다 달달함이 많이 더해졌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고 아인슈페너는 자오와는 무언가 살짝 다른 듯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포도주스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카페 데멜은 수백 년 동안 왕실과 유명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독특한 분위기와 다양한 메뉴들이 매력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거까지 해서 오늘 3개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토할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어. 토할 것 같아서 저거는 내일로 미루고. 아무리 커피를 좋아하고 케이크를 좋아해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는 호프부르크 왕궁과 정원을 보고 가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센트럴 카페를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아침부터 운동가는 말들도 구경합니다. 센트럴 카페입니다. 베네치아 양식의 건축물로 지어진 이 카페는 1876년 개업 이래 수많은 유명인이 찾는 명소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단골 중에 히틀러도 있다니 놀랍네요. 오픈 시간인 아침 8시인데 아침부터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제법 있습니다. 바로 안내받아 자리를 잡습니다. 3대 카페 중 아치형 천장의 실내가 가장 멋있습니다. 아침 메뉴를 살펴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브레이크퍼스트 메뉴를 주문하려 했으나 아직 되는 게 거의 없어서 비엔나 스타일의 에스프레소와 같이 나오는 추천 메뉴를 주문했고 역시 아인슈페너도 한 잔 주문했습니다. 이곳 아인슈페너는 과자가 올려져 있네요. 브레이크퍼스트 메뉴인 이 빵은 다른 카페에서 먹은 달달하고 느끼한 케이크와 비교하면 담백 그 자체여서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센트럴 카페는 건물 자체가 아치형 천장에 대리석 기둥으로 멋있고 좌석간 간격도 다른 카페에 비해 여유가 있으며 직원들의 복장이나 태도도 타 카페에 비해 품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엔나를 떠나는 아침, 카페 좌우 본점을 찾았습니다. 본점은 분점에 비해 훨씬 분위기가 있습니다. 입구도 고상합니다. 오늘 남편은 역시 아인슈페너 한 잔, 저는 크림 때문에 느끼해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극강의 달달한 케이크도 없고 느끼한 크림도 없이 오랜만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니 왜 아메리카노가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드디어 비엔나의 3대 카페를 모두 가보았습니다. 썸부부가 연애하던 시절 단골 카페의 이름이 비엔나 커피숍이었고 단골 메뉴가 비엔나 커피였어요. 결혼한 후로도 뜨거운 커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동동 띄우곤 비엔나 커피라고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우리에겐 특히 비엔나 커피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오게 되니 비엔나 커피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죠. 3대 카페를 썸부부와 함께 전부 둘러보시니 어떠신가요? 썸부부는 주관적으로 분위기는 센트럴이 좋았었고 아인슈페너는 좌우가 아주 조금 밸런스가 맞았던 것 같았어요. 디저트류들은 어디나 썸부부에게는 너무 달아서 한두 입 정도만 마시고 계속 먹기에는 너무 느끼했어요. 하지만 겨우 한두 번 가본 걸로 수백 년 이어온 매력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비엔나에 오시면 꼭 한번 3대 카페는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단 저희처럼 연달아 가지는 마시고요. 썸부부의 비엔나 3대 카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1일 교통 패스만 가지고 비엔나에 꼭 가볼 만한 곳을 전부 돌아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TV 썸부부의 세계